언제나 대선이라고 하는 게 나라 전체의 운명, 진로를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번 선거는 더더욱이 지난 세월 동안에 한국 사회가 이루어왔던 그런 민주적 역량 자체를 이제 새롭게 진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력의 주체가 이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미래는 암담해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그간의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현대사에서 권력기관이 국가 전체를 장악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체시켜왔던 그것이 바로 국가 발전의 경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치검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것을 대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완성시키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어요. 이걸 저지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우리가 고통을 받았던 권력기관의 국가 장악이라고 하는 것이 되풀이될 뿐만이 아니라 더더욱이 우리를 경악스럽게 하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법과 제도라는 틀을 통해서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시민이나 국민들이 미처 느낄 사이 없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고통스럽게 몰아가게 됩니다. 대선의 과정에서 여러 주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기후위기 문제를 비롯해서부터 불평등의 심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뤄야 될 그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죠. 뿐만이 아니라 젠더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게 풀어야 되는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역량도 없고 오로지 국가의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들의 집단 또는 특권 카르텔의 이익을 철저하게 관철시키는 집단이 국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선거를 보면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책 선거가 돼야 하는데 왜 이걸 안 하지? 그 정책에 대한 토론과 그 논의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하지만 그것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책 선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맡을 만한 세력의 합리성이 전제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하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힘의 윤석열 후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대강이죠. 나머지 후보들을 거론하지 않아서 미안하지만은 일단 이렇게 놓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정치검찰 세력과 우리 한국 세를 지배하는 특권 동맹이 꽁꽁 묻힌 그런 세력의 대표 주자로 나왔어요. 이들이 권력을 잡게 될 경우에는 그 어떤 정책도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정치검찰의 국가 장악을 먼저 막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촛불 시민들이 정치검찰의 쿠데타를 완전하게 진압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계속 끌고 왔죠. 때로는 누군가는 중도층에 그것은 호소력이 없다라든가 때로는 지금보다 많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전면에 내건다고 하는 것은 선거 전략상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권력 이동을 만들어내는 사건이고 누가 그 권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민주 세력이 권력의 중심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정치검찰이 자기들의 어떤 이 공권력을 사유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 선거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이죠. 권력의 중심을 민주 세력이 또 시민들이 장악하는 과정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대선 과정은 선거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자를 선출하는 꼴이 되고 만다. 그래서 그들의 지배, 그들의 억압적 권력 체제를 선거를 통해서 합리화시켜주는 데 우리가 동원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한 표 한 표가 너무나 소중한데 시민들이 그와 같은 과정에 동원되는 꼴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과정에서 깨달았던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의 상권 분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을 찾아 나가면은 합리적인 정치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은 현실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삼권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요새가 된 권력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통속이 돼서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법과 제도로 포장을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관철시키는, 그래서 국민들은 아무리 요구해도 국민들의 요구가 소통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거나 또는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국민들의 삶은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집니다.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아무리 해도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자들을 만나는 것 또한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선거에서는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국민의 종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국민들은 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들은 지배자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너무나 경악스러운 것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죄가 없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죄가 있는 사람들을 은폐하고 그들을 지켜내는 이와 같이 전혀 민주적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을 일상으로 벌이는 세력들이 국가를 장악하게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기후위기 천만의 말씀이죠. 인류 문명의 전체적인 산업 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사회적 약자를 지켜내면서 우리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특권 이익이 훼손된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잡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될까요? 사회경제적인 빈부의 격차 또는 불평등을 얘기하지만 그것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의 불평등입니다. 이 권력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식은 바로 시민의 권력이 국가 권력에 가장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는 후보, 그 세력에게 표를 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완벽하게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토대를 갖는 것이 이번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 토대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고단한 5년의 세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의 경험에서 이미 체험으로 절감했던 일들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대선 승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과거의 민주화를 해서 젊은 시절을 희생해 왔고 오늘 이르기까지 했던 모든 세대들이 역사의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엄청난 정치적 고통을 부담으로 넘겨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우리 기성세대의 삶의 안전과 그리고 번영과 희망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 미래 세대를 위한 국제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권력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비합리적이고 야만적이고 동시에 공포를 가져오는 그러한 권력에 우리의 삶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은 불평등을 끊임없이 시정하면서 시민들의 권력, 시민들의 존엄, 시민들의 권리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세력과 권력에게 우리의 정책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갈 것인가 선택해야 되겠죠.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시대에 과연 과거 같은 파시즘 같은 그러한 권력체제가 등장하게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특권 세력이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세월은 굉장히 오래됩니다. 우리 사회 도처에서 지배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 자체가 시민의 삶을 끊임없이 옥죄하는 방식을 법과 제도가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이번 선거가 결론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향후에 이와 같은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민들의 의지 자체가 꺾여지고 암담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대선 승리를 통해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확실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모아지고 응축되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하는 그러한 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의 5년을 지나면서 혹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했던 분들도 함께 같이 손을 잡고 연대해서 나가면 우리 역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의지를 새롭게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역사의 광장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연대와 그리고 기세로 고맙습니다.